자, 오늘 해야 되는 부분 미분계수와 도함수. 미분계수와 도함수. 예전에는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이제 미분계수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한번 쫙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 책의 흐름대로 그대로 좀 따라가 볼게요. 자, 먼저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를 갖다가 먼저 좀 배울 건데, 평균 변화율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기울기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평균 변화율, 우리가 평균 속도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지? 평균 속도는 뭐야? 총 시간분의 총 거리가 평균 속도잖아, 그지? 그게 이제 평균적으로 속도가 변화되는 율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지? 그지? 그래서 이 평균 변화율은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 이게 평균 변화율이다. 그래서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 이러한 함수가 있어. y는 fx라는 함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여기가 a라는 점이고 여기가 b라는 점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변화율을 한번 따져보면, 자, x값의 변화량 이거분의 y값의 변화량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게 결국은 뭐니?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의미하잖아.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b-a가 될 거고 여기 길이는 fb-fa가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평균 변화율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자, 삼각형을 이렇게 써. 직각 삼각형 같은 그거 옆에다가 x를 딱 이렇게 써줘. 이거를 x의 증분, x의 증가분, 다른 말로 말하면 변화량 이렇게 약속할 거야. 자, y 값도 이렇게 써주는 거지. 이게 y의 증분입니다. 자, 그것은 b-a분의 fb-fa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더라. 이게 평균 변화율이야. 자, 쉽지? 자, a에서 b까지 x값이 증가됐잖아. 그 증가된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델타 x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지. x의 증분이라고. 맞아? 그럼 이 b라는 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니? a 플러스 델타 x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야. 맞지? 따라서 b가 a 플러스 델타 x니까 빼면 얘는 델타 x만 남겠지, 그지? 그 다음에 위에는 f에다가 b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가 있겠더라. 이해됐어요? 이 모양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나와요.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기울기 구할 때 맨날 하던 식이었잖아. 따라서 우리 여기에서 얘랑 얘를 눈으로 사진을 찍어 놓는다. 자, 이게 평균 변화율입니다. 평균 변화율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뭐냐? 두 점 사이를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됐나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간 변화율입니다. 자, 차이점이 뭐가 있어?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순간이라는 것은 뭐야? 찰나. 응? 어떤 점, x값의 특정한 한 점 그 찰나에서의 변화율을 말하는 거야. 그렇다면 이 델타 x가 0으로 굉장히 가까이 갈 정도로 작다. 그러면은 이 길이가 어떻게 돼서 점점 줄어들겠지. 그러면은 이 기울기가,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이 b가 계속 이동할 거 아니야, 이거 따라가지고. 그러면은 기울기가 계속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 b가 이 a에 굉장히 무한히 가까이 가게 되면
결국은 이 A라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하고 똑같아지지 않겠느냐. 이게 X는 A일 때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돼? 따라서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그 X는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같더라. 이해돼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낼 때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표현할 것이고, 이렇게 표현할 것이고, 아까 이 삼각형 쓴다 그랬잖아, 그지? 여기 앞에 리미트가 이렇게 붙어버리면 얘는 이제 앞으로 영어 D자를 써서 이렇게 모양은 dx분의 dy로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실제로 이것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dy by dx 이렇게 읽어요. y를 x에 대해서 미분해 버린다 이런 뜻이야. 따라서 미분이라는 것은 뭐냐? x 값이 굉장히 미미하게 변할 때 y 값에 변화되는 정도, 이게 미분입니다. 우리가 그냥 보통 기울기라고 하면은 눈에 보이는 정도의 변화량이야.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 눈에 보이는 정도의 변화량은 평균 변화율.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0에 굉장히 가까이 가서 x값이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게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세상만큼 변했을 때 y값은 얼마나 변하느냐. 그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dy by dx 이렇게 읽어요. 그것은 자, 얘 리미트 b가 어디로 가? a로 가. b-a분의 fb-fa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이거대로 가면 리미트 델타 x가 어디로 가? 0으로 가. 델타 x분의 f에 a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fa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고요. 이거를 뭐라고 할 거냐? f 프라임 a라고 우리는 표현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x는 a에서의 미분 계수라고 얘기할 것이다. 이해됐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요거를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요거를 끄집어내서 내가 f 프라임 이렇게 써주고, 지금 여기 a라는 것은 x가 a라는 특정한 값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잖아. 다시 말하면 미분계수. 그러면 이 a가 어떤 값이든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뭐 a가 아니라 여기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접선 미분계수가 될 거고, 여기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미분계수가 될 거고, 그지? 그래서 이 a를 갖다가 일반적으로 x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버린다면, 이렇게 x라고 표현을 하고, 요 델타 x라는 것을 맨날 이렇게 델타 x, x의 증분을 이렇게 쓰기가 싫어서 h라는 표현으로 쓸 겁니다. h. 그러면은 이거 또 확률 통계할 때 큰 수의 법칙에서도 나왔는데, 매우 작은 양수, 입실론이라고 하죠. 입실론. 들어봤어? 입실론? 처음 들어봐. 입실론이라는 단어? 가끔 보면은 수학학원에 입실론 수학학원 막 이런 데 있어. 나는 그걸 보면서 그 입실론이라는 걸 무슨 뜻인지는 알고 썼는가. 입실론이 뭐냐? 너무너무 작아서 하찮아서 보잘것없는 이런 뜻인데. 그런 이름을 쓰더라고. 어쨌든 그 입실론이라는 게 이거 입실론이라고 불러.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이게 델타 x를 h로 바꾼 거야. f에 a 대신에 x로 바꾸고 x 더하기 h 마이너스 fx. a 대신에 다 x를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지. 그치? 그것을 우리는 f 프라임 x라고 하고, 얘를 갖다가 함수를 미분했다라고 얘기를 해. 그걸 갖다가 도함수라고 얘기해.
어차피 다 일본에서 차용돼서 온 말이기는 한데요. 미분 함수, 미분을 했다. fx라는 함수를 미분했다 라고 얘기하고 도함수라고 얘기합니다. x를 이렇게 미지수로 이렇게 바꿨을 때.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함수를 미분해라 그러면 요 표현대로 미분을 할 거야. 이걸 미분의 정의라고 우리가 얘기할 거야. 자, 생각해봐. x값이 굉장히 0에 가까울 정도로 변했을 때 y값의 변화량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이게 미분의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미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이렇게 어떤 그 기울기의 관점에서 우리가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을 바라본다면 결국 미분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그래프에서 특정한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과정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 응? 예를 들어서 y는 x의 제곱이다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f 프라임 1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y 프라임 x는 1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이건 잘 안 쓰는 표현인데 통상 이렇게 많이 써. f 프라임 1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y는 x제곱의 그래프 우리가 그릴 수 있잖아 이렇게. 그지? 그러면 x는 1일 때 이 점일 거 아니야.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그치? 그럼 그걸 한번 구해볼게. f'1이라는 것은 리미트 나 h라고 쓸게. 이제 앞으로 다 h라고 써.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1 더하기 h 마이너스 f의 1이잖아. 자, 리미트 h분의 fx가 뭐니? x제곱이잖아요. 그럼 1 더하기 h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h의 제곱 플러스 2h 1은 날라갔고, 그러면 결국 약분을 하면은 h 플러스 2만 남고 h가 0으로 가는구나. 그럼 h가 0으로 가니까 답은 뭐다? 2단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니? 요 직선의 기울기가 2라는 얘기예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만 공부를 하면 미분이라는 게 어떤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 틀린 말은 아니야. 미분이라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 맞아.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을 전체적으로 공부해 나갈 때 대부분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게 될 거야. 그런데 미분이라는 거는 꼭 그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어떤 원이 하나 있는데요.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x인 원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원의 넓이를 파이 r 제곱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이 원의 넓이를 미분해 봐야 되겠다. 미분은 어떻게 해? 공식 쓰지 말고, 공식이 있어. 간단하게 하는 공식이 있는데 지금은 공식 쓰지 말고 이렇게 미분할 겁니다. 미분의 정의에 의해서 y 프라임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 더하기 h 마이너스 fx가 될 것이고, fx라는 함수는 이거라고 했으니까 리미트 h분의 x 플러스 h의 제곱 파이 마이너스 x제곱 파이 이렇게 우리는 표현합니다. 자, x제곱 날라갔지? 그럼 남아있는 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2x 파이 h 플러스 h의 제곱 파이 이렇게 됐지. 자, h로 약분을 해버리면 여기 날라갔고 h가 0으로 가니까 너 없어지고 남아있는 것은 2x 파이만 남겠네. 맞죠? 자, 우리가 이 함수를 뭐라고 했니? 원의 넓이의 함수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런데 그거를 미분했더니 이거 뭐니?
둘레 아니야 둘레? 원주잖아 원주. 응? 원의 넓이를 미분했더니 원의 둘레가 나오는구나. 이런 것까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물론 어떤 그래프, 2차 함수, 3차 함수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어떤 특정한 x값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게 미분이기도 하지만 원의 넓이의 함수에서는 그 원의 넓이를 미분하게 되니까 원의 둘레가 나오더라.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느냐? 자, 여기서 변수가 뭐야? x가 뭐니? 반지름이잖아. 내가 미분이 뭐라 그랬어? x값의 미미한 변화량 분의 y값의 변화량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은 x가 변한단 말이야. 그럼 눈에 보이게 한번 변화시켜보자. 델타 x라고 변화시켜보자. 그러면 이 함수, 이 넓이의 함수는 어떻게 변하니? 이렇게 변한단 말이지. 반지름이 증가하게 되면. 맞지? 맞아? 자, 그러면은 얘가 뭐야? h가 델타 x잖아. 변화량이 있고 분자는 뭐니? 증가된 원의 넓이에서 원래 원의 넓이지? 그럼 분자는 결국 누구야? 요 도너츠. 그지? 분자는 도너츠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h를 0으로 보낼 정도로 h를 굉장히 미미하게 0에 가까이 보내버린다면 이 위에 분자는 이 도너츠는 어떻게 되겠어? 이 h가 0에 가까워지면 도너츠는 거의 1에 붙어버리겠지? 그래서 결국은 쪼그라들고 쪼그라들어서 결국은 뭐가 되겠니? 이 노란색이 되지 않겠는가? 이 노란색이 뭐니? 원의 둘레 아니니? 그래서 미분을 이런 관점으로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미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울기를 구하는 게 아니고 넓이를 미분했을 때 둘레가 나오기도 한다는 거지. 이해되지? 자, 그렇다면 모든 넓이를 미분하면 다 둘레가 되느냐? 그렇지 않죠. 어떤 정사각형이 있는데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이 있어. 그럼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뭐니? x제곱 아니에요? 그럼 미분을 한번 해보자. 그냥 간단하게 미분의 공식도 있지만 처음이니까 y'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x 더하기 h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미분의 정의에 의하면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일까? x가 늘어난단 말이지. x는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x가 늘어나면 이것도 늘어나야 되겠지만 너도 늘어나야 될 거 아니야. 정사각형이니까.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게 델타 x란 말이야. 맞아? 그럼 분자는 뭐가 돼? 이게 된다고. 기억이 된다고, 기억. 그치? 그럼 내가 이 h를 굉장히 0에 가까운 값으로 보내게 된다면 분자, 이 기억자는 어떻게 될까? 이 기억자는 결국은 요 길이가 되지 않겠느냐? 그 길이가 뭐다? 2x란 말이야, 2x. xx. 자, 한번 봐봐, 얘. 리미트 x제곱 날라갔지? h분의 2hx 플러스 h제곱이지? 약분되면 리미트 2x 더하기 h지? h 0으로 가지? 2x만 남는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 미분이라는 것은 어떤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도 당연히 미분의 일종이지만 미분의 무조건 접선의 기울기만 구하는 것은 아니다. 전반적으로 넓이를 미분했을 때 그 변화량, 원이라면 원의 특수성 때문에 원의 둘레가 되겠고 정사각형이라면 뭐 두 변의 길이가 되겠고 이런 것처럼 이것을 왜 알아야 되느냐? 이걸 알아야 나중에 적분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미분하고 적분하고는 동전의 양면 관계거든. 미분을 그냥 단순히 어떤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다라는 것만 이해하고 넘어가잖아. 그럼 나중에 적분이 뭔지를 몰라.
그건 그때 가서 내가 얘기할게. 적분을 하게 될 때 내가 미분을 갖다가 왜 이렇게 설명을 했는지 그때 적분해서 다시 얘기하도록 합니다. 자,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미분이 뭐냐라고 하면 미분이 한자로 보는 막 미세하다라는 미자에다가 나눌 분자를 쓰거든. 그래서 막 미세하게 나누는 게 미분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한단 말이야. 아니라고. 그지? 적분이라는 것은 하나로 합치는 거 아닌가? 적분을 하나로 합치는 거 맞아. 그렇지만 미분은 미세하게 쪼개는 게 아니야. 원의 넓이를 미세하게 쪼갠다고 원의 둘레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지? 이해됐지? 자, 책으로 돌아가서 평균 변화율, 기울기, 그 다음에 미분 계수, 요 내용 다 나오는데요. 너네들이 이제 미분의 정의라고 얘기할 때 내가 아까 미분의 정의라고 얘기하면서 이거 알아들어 그랬잖아.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 더하기 h 마이너스 fx 이거 외우더라 그랬지.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미분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야. 그런데 이거랑 하나 더 알아두란 말이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마이너스 a분의 fx 마이너스 fa 같은 표현이란 말이야. 같은 표현. 같은 표현인데 얘는 그냥 눈에 보이는 여기가 a고 여기가 x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를 갖다가 증가분 h라고 두고 x를 a 더하기 h라고 바꿔버린 게 이제 이게 같은 게 아니라 얘는 f 프라임 a야. f 프라임 a. 여기 x가 있지만 여기는 x가 a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f 프라임 a지, 그지? 이건 도함수가 아니고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를 말하는 거고 특정한 값이야. 얘는 일반적인 x에서의 미분계수니까 도함수야. 얘하고는 달라. 그렇지만 이 표현과 이 표현을 다 알아두고 있으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요거랑 요거랑은 같은 뜻이지. 그치? 그 표현을 알아두라고. 자, 책에 있는 내용들 다 참고하면 될 거고요. 뭐 열심히 나름대로 설명하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필수예제 1번에서는 그냥 평균 변화율 구하는 거니까 너네들이 그냥 하면 되고요. 필수예제 2번 볼게요. 자, 1번. 필수예제 2번에서. 자, 1번에 보면 리미트. 자, 이미 h를 쓰고 있죠. h분의 f의 a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fa를 말하고 있다. 자,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게 나왔을 때 그냥 기계적으로 너 왜 h제곱이지? 그치? 그러면은 얘랑 얘를 똑같은 애로 맞춰줘요. 그래서 너도 h제곱으로 만들고 곱하기 h를 해줘 버리잔 말이야. 식을 변화시키면 안 되니까. 그러면 얘는 뭐다? 이게 h의 제곱이든 2h든 3h든 간에 서로 똑같이만 맞춰주면 얘는 무조건 뭐가 된다? f 프라임 a가 된다. 거기다가 곱하기 h인데 h가 0으로 가니까 너는 0이다. 이렇게 우리는 계산할 거야. 자, 밑에 거 봐봐. 옆에 거 2번 봐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더하기 2h 마이너스 fa 이걸 구하라 그랬어. 자, 그러면은 여기가 2h지 넌 h네. 그럼 너도 2로 만들어주고 곱하기 2 이렇게 바꿀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2h가 됐던 뭐가 됐던 간에 서로 맞춰주기만 한다면 이 값은 뭐다? f 프라임 a에다가 곱하기 2가 된다. f 프라임 a의 값은 문제에서 1이라 그랬죠. 자, 3번 볼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비가 많이 오네. 우산 안 가져온 사람 있어? 우산 안 가져온 바보는 없겠지. h분의
F에 A 더하기 3H 마이너스 F에 A 마이너스 2H 뭐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럼 봐봐. 이런 문제는 뭐 공식이다 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 필요 없고, 자, FA를 한 번 빼주고 한 번 더 해줘. 그러면 식의 변화가 안 생기잖아. 그런 다음에 얘는 얘랑 묶어주고 얘는 얘랑 묶어주는 거지.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에 a 플러스 3h 마이너스 fa, 그 다음 빼기 h분의 f에 a 마이너스 2h 마이너스 f의 a,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자, 이제 뭐 해야 돼?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너 3h야? 그럼 너도 3h 해주고 곱하기 3 해주고. 너 마이너스 2h야? 그럼 너도 마이너스 2 해줘야 되는데 이거 마이너스 있네? 너 플러스로 바뀌고 너 마이너스 오고 2로 바꾸자. 곱하기 2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자, 3h가 됐던 2h가 됐던 무조건 통일시켜 주기만 하면은 얘는 뭐다? f'a가 될 것이고 앞에 3이 곱해져 있는 것이고, 더하기로 바뀌었고, 마이너스가 있던 플러스가 있던 맞춰주기만 하면은 무조건 뭐다? f'a다. 2가 곱해져 있고. 답은 5가 되겠네. f'n에 1이라 그랬잖아. 그치? 여기를 이렇게 우리는 계산해 주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선생님 이거 왜 맞춰주는데? 얘랑 얘네들 왜 자꾸 맞춰주는데? 맞춰주는 거 간단하지. 볼래? 자, 얘부터 한번 볼까? 얘 h의 제곱. 요거 보면, 자, 어떤 함수가 있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a야, 그지? 그런데 h 제곱만큼 변화가 생긴 거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 이 변화량은 뭐가 돼? f에 a 더하기 h의 제곱 마이너스 fa가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도 h 제곱이 돼야 될 거 아니야. a 더하기 h 제곱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h로 돼 있으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은 분모는 이 길이가 h분의 이게 되니까 안 맞지? x 그래프 상에서 x 값의 변화량과 y 값의 변화량이 딱 일치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h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너를 h 제곱으로 만들어 주는 거야. 그 대신 h를 곱해 주는 거고. 이거분에 이거를 맞춰 주기 위해서. 다 마찬가지야. 3h 다 똑같아. 얘 3h 맞춰 주기 위해서. 얘는 뭘까, 얘?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데? 어떤 fx가 이렇게 있어. 어딘가 a가 있어. 응? 얘는 a에서 3h만큼 이동했어. 이거겠지? 여기가 a 더하기 3h일 거 아니야. 그지? 얘는 a에서 2h만큼 일로 왔어. 얘는 a-2h일 거 아니야. 됐니? 그러면은 이 분자는 이거에서 이거를 뺀 거네. 맞아? 그러면은 y 값은, 분자는 요 차이란 말이야. 요 차이. 분자는. 그럼 x 값도 요 차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맞아? 그 차이는 뭐니? 이거에서 이걸 빼면은 뭐야? h지. 요 길이는 h구나. 맞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h가 0으로 가면 5h지, 5h. 그지? 얘는 5h. 따라서 우리가 리미트 5h분의 f에 a 더하기 3h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h 이거를 해주면 이게 뭐야? f'a가 된단 말이야. 왜? h가 0으로 가면은 얘도 a로 가까이 갈 거고 얘도 a로 갈 거니까 결국 이게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돼버릴 거 아니니. 맞아? 그런데 주어진 문제는 h밖에 없지? 그래서 5h가 됐으니까 5를 갖다가 1로 보내버리면 우리가 구하는 요 값은 뭐다? 5f'a란 말이야. 이해돼?
그래프의 그림을 가지고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 이게 미분의 원리를 이해하는 거고 나중에 적분까지 이어집니다. 이해됐어? 잘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집에 가서 한번 더 봐.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들 다 풀어보면 될 것이고요. 자, 필수제 3번. 다 똑같아요. 1, 2, 3, 4번에 내가 아까 두 가지를 기억하고 있으라 그랬지. 미분의 정의에 대해서. 그 두 번째 걸 표현하고 있는 건데 이 필수예제 3번에서는 똑같이 맞춰주면 돼. 1번에 f의 x의 세제곱이잖아. 그러면은 1번 리미트 밑에 x 세제곱 마이너스 1로 맞춰주면 돼.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곱해져야 되는 거라고. 맞죠? 그래야 식이 변하지 않지. 얘는 뭐야? 맞춰주기만 하면 무조건 뭐다? f'1이다. x를 1로 보내니까 결국은 뭐다? 3f'1이다. 이렇게 풀면 돼요. 2번도 그렇게 하면 되고. 자, 3번. x가 1로 가는데 x-1분의 x제곱의 f의 1 빼기 f의 x의 제곱 이렇게 있더라. 뭘 빼고 더할까? 그냥 여기 f의 1이 있잖아, 그지? 그냥 f의 1을 뺐다가 f의 1을 더해보자. 그럼 얘랑 얘랑 묶어주고 얘랑 얘랑 묶어줘. 그러면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1로 묶으면은 x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x-1분의 f의 x의 제곱 마이너스 f의 1이 될 거다. 여기까지 됐지? 약분시키면은 x 더하기 1로 바뀌네. x가 1로 가니까 2네. 너는 2f1. 자, 얘는 x 제곱으로 만들어 더하기 곱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해주지. x 1로 보내면 2가 되겠네. 얘는 무조건 뭐야? f'1이야. 따라서 빼기 2f'1이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 4번은 뒤집으면 돼. 역수. 어떻게 뒤집어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그냥 과감하게 뒤집어. 어떻게 돼? x 3승 마이너스 1 인수분해 해버려. 이렇게 뒤집어 버릴 수 있잖아. 맞지? 그러면 얘가 뭔데? f'1이잖아. 그 다음에 x는 1로 가니까 3분의 1이잖아. 따라서 3분의 1에 f'1분의 1이잖아. 분모 분자에 3을 곱해버리면 f'1분의 3이잖아. 그지?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필수 예제 4번.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의 x 더하기 y는 f의 x 더하기 fy를 만족시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무슨 함수일 것 같아? fx가 무슨 함수일까? 우리 배웠다? x 더하기 y를 집어넣었더니 함수가 두 개로 뜯어져 버렸네. 덧셈으로 바뀌고. 아니다. 근데 착각했다. 안 배웠다. 자,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자, 이 식 자체가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니?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이 말이 있지, 그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x, y에 대한 무슨 식? 항등식. 우리 1학년 때 배웠잖아.
xy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말은 xy에다가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된다는 얘기지, 그지? 내가 넣고 싶은 거. 그럼 나는 여기다가 0, 0을 먼저 집어넣을래. x하고 y에다가 모두 다 0을 갖다 집어넣자. 그러면 f의 0은 2f0이 된다. 따라서 f의 0은 0이구나. 요걸 하나 알아냈고요. 자, 그 다음 미분의 정의를 한번 써봅니다.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 더하기 h 마이너스 f의 x. 이게 미분의 정의잖아. 자, 요거 여기 있네. 주어진 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주어진 식을 변형을 해준다면 h분의 f의 x 더하기 f의 h 마이너스 fx가 되고 지워져 버리네요. 따라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구나. 아, 이게 뭐예요? 자, 빼기 0 빼기 f0 이럴 수 있지? f0이 0이라며. 그렇지? 그럼 얘는 결국 무슨 얘기? f 프라임 0이라는 얘기. 됐어? 그러면 봐봐. 문제에서 f 프라임 0이 4일 때, 아 이게 4라 그랬어. 그럼 너네들 여기 봐봐. f 프라임 x가 나는 지금 x 특정한 값의 미분계수를 구한 게 아니라 도함수를 구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냥 상수가 나와버렸네. 그치? 그냥 상수가 나와버렸어. 맞잖아.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뭘 구하래? f 프라임 2를 구하라. f 프라임 2도 4, f 프라임 3도 4, f 프라임 100도 4라고. 항상 4라고. 이해됐지? 해보고 안 되면 또 질문합니다. 자, 필수 예제 5번을 좀 볼게요. 자, 이거는 그냥 문제가 그냥 지나치게 단순합니다. 그냥 어떤 이런 함수가 있어. 자, 이 함수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랬을 때 첫 번째 b-a분의 fb-f 이거 뭐니? 평균 변화율이지. 요 점에서 요 점까지의 평균 변화율입니다. 그지? 자, 두 번째 f'a는 뭐야?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누가 커? 빨간 게 크네. 그 다음에 f'b는 뭐야?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누가 제일 작아? 노란 게 제일 작네. 그치? 노란 게 꼴찌, 흰 거, 빨간 게 제일 크다. 이렇게 대소관계. 이해됐어?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추가 학습. 이 그래프 위로 볼록인 그래프. 그치? 자, 나중에 뭐 문과생들은 어떤 그래프가 위로 볼록하냐 아래로 볼록하냐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수투에서는 모든 함수가 정형화돼 있어. 그냥 딱 보면 알아. 우리가 2차 함수 이렇게 생겼잖아.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이거나 위로 볼록이거나 둘 중에 하나지, 그지? 그지? 3차 함수 딱 정형화돼 있단 말이야. 4차 함수 뭐 이렇게 생기거나 뭐 이렇게 다 정형화돼 있어. 나 막 대충 그리는 것 같지만 다 그 틀에 맞춰 그리고 있는 거야. 나중에 알려줄게. 그런데 나중에 이과로 가는 애들은 미적분이라는 단원을 배울 때 이 다항함수처럼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처럼 그 함수가 정형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y는 익스포넨셜의 x승 곱하기 아니 모르지 무슨 말인지 사인 x 더하기 코사인 x다 이렇게 이런 그래프래. 그럼 이게 도대체가 어떤 모양인지 모르지. 각각은 알 수 있어. 우리 이거 배웠나? 아직 안 배웠지. 요거는 이 2라는 거는 나중에 이제 미적분 할 때 배울 건데요. 그
자연상수라고 너네 화투 배운 사람 없어? 화투에 나오는데 이 자연상수라고 해가지고 익스포넨셜이라고 읽어. 파이가 3.14잖아, 그지? 얘도 그 똑같은 무리수야. 얘도 그 로그에서 나오는 건데 나중에 배워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수함수잖아, 그지? 사인 x 그래프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이렇게 생겼잖아. 코사인 이렇게 생겼잖아. 뜯어놓고 보면은 다 알아. 지수함수 x축 y축 있으면 이렇게 생겨 먹었겠지. 얘가 2점 얼마거든, 2가. 그렇기 때문에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각각의 그래프는 다 그릴 줄 알지만 합쳐보면 뭔 말인지 모르겠지,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우리는 이걸 그릴 수 있어 이제. 왜? 그래프가 위로 볼록하냐 아래로 볼록하냐도 따질 거거든. 그래서 그때 가서 따지긴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문이과 통틀어가지고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자, 어떤 함수가 위로 볼록이다라고 하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자,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이 두 점을 연결을 했어. 그러면 이 점은 이 둘의 중점이 뭐니? 2분의 A 더하기 B지, 그지? 얘를 집어넣으면 요 직선이라면 요 값이 그 y 값들의 평균과 똑같다고. 즉 다시 말해서 2분의 FA 더하기 FB가 요 FA랑 FB의 중간값, 평균값이 얘를 집어넣은 값하고 똑같다고. F의 2분의 A 더하기 B하고 똑같다고. 직선이면. 그런데 위로 볼록하잖아? 그럼 누가 더 커? 함수값이 더 크잖아. 여기가 그 평균값이라 그랬잖아. 여기가 2분의 FA 더하기 FB란 말이야. 이 자리는 뭐야? F의 2분의 A 더하기 B잖아. 더 크잖아, 얘가. 그지? 얘가 더 크니까 뭐야? 위로 볼록. 이게 더 크면 이렇게 생기겠지? 더 작지? 아래로 볼록. 요 설명 이해돼? 요거 이해 안 되는 사람 다시 들어. 다시 듣기 귀찮은 사람은 물어봐. 알겠죠? 요거 반드시 알아야 돼. 그렇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마지막이야. 이제 요것만 하고 나서 이제 우리는 문제 풀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연속함수라는 것을 배웠을 때 개념이 중요해. 그냥 마구잡이로 문제만 풀면 안 돼.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거 정확하게 적용해가지고 문제 풀어야 돼. 우리는 미분 가능하다라는 걸 오늘 배웠어.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는 말이야.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은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 두 번째로 연속성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fx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을 때 우리는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했고요. x는 a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봐봐. 어떤 함수가 있는데 여기가 x가 a라는 점이 있어. 자,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f'a가 존재한다라는 말이야. 그치? f'a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f'a가 뭔데요? 리미트 h가 a로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h 이게 성립한다는 말이잖아. 이게 존재한다는 말이잖아. f'a가 존재한다는 말은 이게 존재한다는 얘기야. 맞습니까?
자, 어떤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1단원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라고 할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랬지? 따라서 우리는 이걸 두 가지로 나눠줘야 돼. 어떻게? 우극한과 좌극한. 이거 너네들 그 공식적인 표현이 아니야. 서술형 쓸 때 이런 거 쓰면 안 되고 수리논술에서 이런 거 쓰면 안 돼. 이건 나 그냥 너네들 에이씨 하지마. 리미트 h가 0의 우극한, 리미트 h가 0의 좌극한 이렇게 해주고 h분의 f의 a 더하기 h 마이너스 f의 a 밑에 똑같이 오겠지, 그치? 이 둘이 같아줘야 존재한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잘 봐. 이 위에 있는 것은 h가 0에서의 접선의 h가 0으로 갈 때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잖아, 그치? 접선의 기울기인데 이 우극한을 보면은 h가 0보다 큰 쪽에서 갈 때 접선의 기울기니까 이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야. 0보다 큰 쪽.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0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이 기울기를 말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흰색을 좌미분 계수라고 하고 노란색을 우미분 계수라고 해. 극한에서는 좌극한, 우극한 이렇게 얘기했지. 그치? 여기 미분에서는 극한값이 f'a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은 리미트가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고, 리미트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고, 이 미분에서 우극한을 뭐라고 부른다? 우미분 계수라고 부르고 좌극한을 좌미분 계수라고 부르고, 즉 다시 말해서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라는 말은 좌미분 계수랑 우미분 계수가 같은 값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라고. 이거를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고. 누가 너네들한테 물어보면 미분 가능성이 뭔데? 라고 물어보면 미분 가능성? 미분할 수 있는 거. 미분 가능성? 접선의 기울기를 하나만 그을 수 있는 거. 물론 맞는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설명할 줄 알면 안 돼. 미분 가능성이 뭐예요?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것은 x는 a에서의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라는 말이고, 미분 계수는 결국은 극한값이기 때문에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되는 건데 이 우극한을 우미분 계수라고 하고 좌극한을 좌미분 계수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같은 경우라 이 말이야. 이해됐지? 어떤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이 함수는 있잖아, 어떤 x값에서도 접선의 기울기는 단 하나밖에 못 그리지, 그지? 접선을 요 x가 여기가 1이면 요 1이라는 점에서 접선을 두 개 그을 수 있니? 하나밖에 못 그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좌미분 접선, 우미분 계수가 같다는 얘기야. 좌미분 계수가 뭐냐? 좌측에서의 기울기, 우미분 계수는 우측에서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지. 맞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뾰족해. 주로 이렇게 뾰족한 그래프는 뭐가 들어가니? 절대값이 들어가지? 이 그래프 그림은 뭐야?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뭐 플러스 뭐 2, 여기가 2라면 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그래프에 x는 2라는 점에서의 좌미분 계수가 뭐냐? 기울기 얼마? 1이지? 그렇잖아, 좌미분 계수. 우미분 계수 뭐야? 기울기 마이너스 1이지? 같아, 틀려? 틀리지? 아, 얘는 x는 2에서의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다르구나. 그러니까 다르구나.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구나. 미분 불가능. 얘는 미분 불가능이라고. 미분 불가능한 애들은 어떻게 생겼냐? 뾰족하게 생겼어. 뾰족하게. 굳이 우리가 여기서 접선을 그려보면 이거 접선이라고 할 수 있지? 이것도 접선이잖아.
이것도 접선이고 이것도 접선이고 뭐 많잖아. 그지? 접선을 단 하나만 그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미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기하학적으로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는 접선을 단 하나 그릴 수 있는 게 미분 가능한 거지만 굳이 설명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 이해됐어? 자, 봐봐. 그렇다면 너네들 봐봐. 얘 아까 했던 요 뾰족한 애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연속이잖아. 함수가 연속이냐 불연속이냐는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잖아. 이거를 만족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눈으로 봤을 때 안 끊어져 있으면 무조건 연속이잖아. 자, 요 뾰족한 요 산처럼 생긴 애 연속이지만 미분이 불가능해. 맞아요? 그런데 미분 가능한 모든 함수들은 당연히 뭐겠어? 연속이야. 왜냐하면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 자체가 접선을 단 하나 그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말이라는 것은 끊어져 있으면 안 돼. 그잖아. 예를 들어 함수가 뭐 이렇게 끊어져 있으면은 여기에서의 접선은 이거고 여기에서의 접선은 이건데 다르잖아. 자미분계수고 미분계수가. 그지? 어떤 그래프상에서 접선을 단 하나만 그릴 수 있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무조건 연속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미분 가능하면 무조건 연속이에요. 명제. 지금부터 외워야 되는 명제야. 미분 가능하면 무조건 연속이야. 그건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어. 그래프를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지만 연속이라고 해서 우리는 미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진 않아. 왜? 지금 얘 보면 분명히 연속이었지만 미분 불가능했지, 그지? 자, 미분 가능성은 연속이다.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반드시 외워두세요. 그것의 대우 명제는 뭐야? 불연속이면 미분 불가능하다. 이게 대우 명제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설명을 했어. 자, 지금 나 뭐 설명했어? 미분 가능성과 연속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 자, 이거를 미분의 정의로 다시 한번 보여줄게. 문제 하나 푸는 것보다 내가 설명하는 거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해. 우리가 심화 문제를 풀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미분을 계산할 줄은 알지만 미분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심화 문제를 못 풀거든. 왜냐면 심화 문제는 본질을 물어보니까.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 잘 익혀. 자, 미분 가능하면 뭐라 그랬어? 연속이라 그랬지, 그지? 자, 봅시다. F'A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더하기 h 마이너스 fa다. 이게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뜻이야, 그지? 이게 존재한다. F'A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게 존재한다라는 것은, 자, h가 어디로 가? 0으로 가네? 내가 뭐라 그랬어? 우리 극한 배울 때. 극한 값이 존재하면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 얘도 0으로 가야 된다고. 0분의 0꼴은 무조건 수렴한다. 맞지? 따라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리미트, 이게 존재한다면 따라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의 a 더하기 h 마이너스 fa는 0으로 간다. 여기까지 됐어? 자, 이 fa라는 것은 h가 안 들어가 있잖아. h는 여기만 있잖아. 얘는 상수지, 상수. 그러니까 얘는 리미트가 붙든가 말든가 무조건 그냥 fa일 거 아니야. 그래서 얘 옆으로 넘겨. 그러면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의 a 더하기 h는 fa네. 맞죠? 자, 얘는 무슨 값? x는 a에서의 함수값. 자, h가 0으로 가네. 그럼 우리는 확인해 봐야 돼. 우극한이냐 좌극한이냐 확인해 봐야 된다고. h가 0보다 큰 쪽에서 온다면 얘는 0.1이라고 생각하자. 그러면 a보다 큰 쪽에서 오지? 우극한이네. 얘는 h가 0보다 작은 쪽에서 가면 마이너스 0.1이라고 생각하자. 그럼 a보다 작은 쪽에서 오네. 그럼 얘는 좌극한이네. 그럼 결국은 이 말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는 극한값이라는 얘기네.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무슨 말이야? 연속이라는 얘기지, 그지? 따라서 우리는
극한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x는 a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하면은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서 이게 성립하고 얘는 연속의 정이다. 따라서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들을 땐 알겠지?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고. 내가 지금 하는 것처럼. 나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막 하잖아. 그치? 이렇게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고. 연습해. 집에 가서. 자, 여기서 기억해둬야 될 거.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자, 그래서 너네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뭐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뭐 조사하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하면 돼. 연속성을 조사한다. 먼저 연속성을 조사 한번 해볼게. 연속성을 조사해가지고 만약에 불연속이었다. 그러면은 당연히 미분 불가능이겠지, 그지? 자, 연속을 따져보려면 그냥 2번 할 거야, 2번. 2번. 연속을 뭐가 하나 꺼졌지? 얘 나갔어? 이거 나간 거야? 자, 필수예제 6번에 2번 할 거야. 자, 연속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냥 fx가 두 개잖아. x제곱 더하기 x. x가 1 이상일 때 3x 마이너스 1 x가 1보다 작을 때. 자, 연속성을 따지려면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야? 2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2지. 똑같네? 그럼 연속이다 이래도 돼. 그런데 사실은 연속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연속의 정의로 가야지. x는 1에서의 연속을 따져줘야죠. 왜냐하면 1을 제외하고는 다 연속이잖아. 2차 함수 다 연속, 1차 함수 다 연속. 자, 그럼 x는 1로 갈 때 fx가 f1이랑 같으냐? f1은 등호 여기 있지? 얘네 너는 2구나. 너는 우극한, 좌극한을 따져줘야 되겠다. 1보다 큰 쪽 너네 1 집어넣으면 2. 1보다 작은 쪽 너네 1 집어넣으면 2. 둘이 같네. 함수값도 같네. 그래서 연속. 이렇게 하는 게 조사하는 거라고. 이해돼? 자,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여라. 미분법의 공식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 이거 미분하는 거 기억나지? 이거 미분하는 거 공식 기억나지? 모르는 사람 있나?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 배우고. 자, 이거 미분하면 얼마야? 2x 더하기 1이죠. 얘 미분하면 얼마야? 3이지. 자, 이거 무슨 계수? 우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얼마? 1 집어넣으면 3. 좌미분계수 3. 같네? 미분 가능. 이렇게 해도 되고, 아직 공식을 모른다. 리미트 h가 0보다 큰 쪽에서 갈 때 h분의 f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1. 이렇게. 자, 0보다 큰 쪽에서 오니까 얘는 1보다 크지. 1보다 크니까 누구 집어넣어야 돼? 얘를 집어넣어야 되지, 그지? 따라서 이 분자는 뭐가 돼? 1 더하기 h의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h 빼기 2. f1은 2잖아. 계산해서 값을 구하고, 좌미분계수 밑에 것도 집어넣어가지고 값을 구하고, 이렇게 해서 같은지를 따져줘야 되는데, 미분 공식을 사용하면 그냥 바로 미분 해가지고 1 집어넣어서 같으면 미분 가능한 거지. 이렇게 따져주는 거야. 이해되죠? 이해 안 돼? 되지? 자, 72페이지에 64번의 별표. 72페이지에 64번의 별표를 하고, 요거는 어떤 문제냐면
예전에 이거 평가원에서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인데 평가원에서 이 문제를 출제하고 나서 애들이 다 틀렸어. 이 문제를.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도 이걸 가지고 틀렸다고 오답 이의 제기를 막 엄청 했었어. 그랬는데 평가원에서 이 문제는 틀린 문제가 아니다. 미분에 대한 거, 연속성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틀리지 않는데 너네들이 미분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미분을 맨날 계산만 하고 있으니 이런 걸 갖다가 오답 이의 제기나 하고 그러지 하고 혼내줬던 그런 유명한 문제입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할 거야. 왜냐면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너네들이 집에서 좀 문제를 많이 풀고 여기 미분 가능성, 연속성, 도함수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금요일날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여기 이 시간까지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앞에서부터 선생님이 수업했던 거 한 15분 남았는데 쭉 풀어봅니다.